예, 국민의힘 박준권입니다. 류종환 SKT 부사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참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서 국민의 불안과 그리고 정말 불편 이런 것들이 너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온라인상에서 난무하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통해서 공포심마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 가지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제가 하기는 했습니다만 시간이 좀 부족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해킹된 정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 4가지 정도 정보가 유심 복제에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유출이 됐기 때문에 유심은 복제가 된다. 이건 이제 팩트죠. 예, 맞습니다. 이 말은 동일 번호를 갖는 불법 복제폰 개통이 가능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 FDS라는 걸 통해서 탐지하고 차단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SKT의 관계자들이 지금 이것을 24시간 그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유심 복제에 필요한 정보 외에 휴대폰 단말기에 저장된 개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심이 갖고 있는 메모리에 저장된 개인 정보는 예, 맞습니다. 유출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휴대폰 번호를 단순히 복제하는 것만으로는 국민 개인을 상대로 금융 해킹 같은 것들은 어쨌든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독립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법원이라든가 우리가 작년인가요? 법원에서 대규모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이제 휴대전화 번호랑 매칭을 시켜가지고 네.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시도를 할 경우 이럴 경우는 가능합니까? 가능은 합니다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불법 복제 유심에 안전장치를 걸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FDS 시스템을 통해서 감지를 하고 있는 동안에 만약에 그 불법 복제폰이 개통을 시도하게 되면 내가 쓰고 있는 휴대폰이 통신망에서 뭐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동시에 접속이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망해서 차단을 해요.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유심 보호 서비스는 결국에는 이 유심뿐만 아니라 휴대폰 단말기의 고유 식별번호까지도 같이 가지고 이 연동을 시키기 때문에 복제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호되는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번째로는 이제 해커가 과연 이 정보들을 가져간 걸 가지고 일반인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적으로는 상당히 힘들고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 이제 시도를 하게 되면 FDS 시스템에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노출이 되는데 네. 그 노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반인을 해킹 시도할 실익이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 그 패턴을 보면요. 계속 네. 시도를 하면서 될 때까지 하다 리젝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이 프로파일 인물에 관해서는 이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실익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량의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중요한 어떤 온라인상에서 접속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도할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사례가 그런 사례가 그런 있습니다. 사례죠. 과거에 발생한 사례. 예,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제가 지금 그러면은 이게 해킹 주체는 지금 특정이 됐습니까? 그 2023년 이전에 그런 게 발견됐는데요.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번 사태 없습니다. 이거는 해킹을 시도한 주체 확인 안 됐습니다.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차관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확인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죠.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한 같은 경우에는 3만 명 이상의 대규모 해커 부대를 가지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고 일평균 160만 회가 넘는 공격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이 160만 회가 넘는 이 시도 중에 80% 이상이 북한발입니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킹 시도를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이 해킹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해킹에 당한 어떤 책임을 각 기관만에 묻는 것이 맞는가? 국가는 과연 책임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상임 장관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다른 생각하는 거는 좀 네.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도현 차관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침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도 있었지만 제도적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조치를 하겠지만 실제 침해 사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거기에 안전조치나 내용에 대한 문제의 미비점이 있다면 거기에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대응 방안을 여러 가지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류종환 예. 부사장님, 이제 우리가 이제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고 그리고 이제 한 뭐 2, 3개월 텀을 두면서 그 기간 동안에 유심까지 전부 다 교체하고 뭐 네. 이런 대응이 있겠죠. 네. 근데 이걸 그러나 이제 오늘 질의에서 요걸 묻기 전에 다른 걸 마저 얘기를 하면, 그러면 과연 이게 SKT가 우리나라 최대의 통신사고 그리고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통신사인데 과연 왜 SKT만 털렸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가입자가 2,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최대 규모의 가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SKT가 타겟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SKT가 보안이 특별히 뭐 LG U+나 KT에 비해서 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혹은 뭐 실수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걸 추후에 이 다시 해킹에 털리지 않도록 대응이 가능합니까? 사내 자체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단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할 거고, 또 저희 나름대로 지금 이번 결과에 대해서 계속 외부 전문가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국가적인 차원의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안보 이슈고, 국가의 주요 책무 중에 하나가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인데, 우리 기업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을 같이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털린 게 SKT 하나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방부까지 털렸어요. 법원은 심지어 2년 동안 해킹에 당하면서도 당하는 줄조차도 몰랐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제 질의에서 이제 번호 이동을 하게 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하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부사장님, 만약에 위약금을 면제해 주게 되면 예상되는 어떤 우려가 뭡니까? 일단은 그 가입자 간 이동이 되겠죠. 타사로의 이동 같은 거. 예. 많이 이탈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직 예측 같은 거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예측이 안 되나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만큼 이탈이 일어나고 또 그에 따르는 비용 손실은 얼마고 이게 기업 생존에 어느 만큼의 영향을 미친다, 이런 뭐 계산이 안 섭니까? 기업 차원에서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예, 아직 예측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위약금 면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이거 최태원 회장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유영상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결정을 한다면 최태원 회장은 아닌 것 같고요. 최태원 회장은 비상임 인사이신 거예요. 회사의 네.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예, 그런 절차를 따르는 걸로. 동의도 받아야 되나요? 이사회 절차를 이건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